캐나다 희대의 살인마 칼라 호물카와 폴 베르나도르. 1987년에서 1992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강간 사건으로 이 사건을 소재로 2005년 영화 칼라가 제작되었습니다. 범인 폴 버나도와 칼라 호물카는 부부 사이였는데요. 잠시 폴 버나도의 출생과 성장을 살펴보면 1964년 8월 27일생이고 캐나다 몬타리오주의 스카벌러라는 토론토 위성도시에서 태어났으며 폴은 이 집의 세 자녀 중 막내 아들이었지만 사실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사실 폴의 지금의 아버지는 관음증 환자의 소아성애적인 기질이 있는 변태성욕자이며 1975년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폴의 어머니인 마릴린 사이에서 낳은 친딸 데비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인 마릴린도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집의 지하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두문분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범죄 성향은 폴이 자라면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데 영향을 끼친 듯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아버지의 친아들인 장남 데이비드는 전혀 그런 성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에도 폴 버나도는 항상 웃는 행복한 아이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폴이 15세가 되던 해 눈에 띄는 이상 성향을 보입니다. 첫 여자친구 나딘에게 지나치게 고압적이며 통제하려고 부렸기에 결국 헤어지고 헤어진 그날 나딘과 주고받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 해에 어머니는 폴에게 친아버지 산지를 던져주며 너는 사생아야 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때부터 폴은 어머니를 창녀라 부르고 친어머니 마릴린은 폴을 후레자식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폴은 토론토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인상이 부드럽고 잘생겼으며 친절한 폴에게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여전히 고압적이고 통제적이며 집착하는 태도로 한 달도 못 넘기고 헤어지며 그 성향은 점점 악화되어 폭력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하며 변태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여자가 거부하면 심하게 구타하고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여자들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하급 회계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1987년 10월 폴은 17살의 칼라 호몰카를 만나게 됩니다. 칼라 호몰카의 성장과 배경을 살펴보면 1970년 체코계 이민자 집안의 장녀이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우 성적도 우수했고 규칙을 지키는 데에는 강박적이며 고집스러웠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폴을 만난 이후 불행이 시작이었습니다. 폴의 변태적 성적 성향을 칼라 호몰카는 충족시켜주며 격려를 해주었는데요. 이에 대담해진 폴은 스카보로에서 연쇄 성폭행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91년 폴과 칼라는 부부가 됩니다. 칼라를 만난 이후 폴은 칼라가 자신과 처음 만났을 때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이에 칼라는 폴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 폴에게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폴은 칼라의 집에 방문합니다. 칼라는 폴을 데리고 자기 집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칼라의 친동생 15살 테미 홀모카가 쓰러져 있습니다. 폴에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자기 친여동생의 순결이었습니다. 칼라는 자신이 일하는 동물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쳐 동생을 약에 취하게 한 후 부모가 잠든 후 동생 태미를 지하실로 데려갔던 거였습니다. 폴은 태미를 강간하며 칼라는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합니다. 강간이 끝난 후 태미가 깨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태미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사용한 마취제가 동물용인데다가 너무 많은 양을 마취제로 썼기에 사망하고 맙니다. 칼라는 폴에게 자기 여동생을 토막내서 박스에 넣고 콘크리트를 발라 호수에 가라앉게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실행에 옮겼고 칼라의 부모님들은 실종신고를 하지만
동생 태미의 사망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이 엽기 부부의 악행. 15살 레슬리 마하피를 납치 강간. 그 장면을 칼라는 촬영을 하고 동물용 마취제로 잠들게 한 후 전기 코드로 목을 졸라 살해. 칼라의 동생 테미의 시체를 없앴던 똑같은 방법으로 호수에 가라앉게 합니다. 1992년 4월 16일 15살 크리스텐 프렌치를 납치해 집으로 데려옵니다. 3일 동안 강간,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며 폴은 성적 쾌락을 느낍니다. 크리스텐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가죽 벨트로 목이 졸려 사망합니다. 크리스텐의 시신은 기찻길에 버려지며 2주 뒤 경찰이 발견하지만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987년에서 1990년까지 강간범으로 폴은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에는 실패했던 경찰들이 이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폴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폴은 주변에 더 이상 폭행하고 강간할 여자가 없자 칼라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칼라는 자기가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서에 진술하기를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이 남편 폴이라고 자백하고 그동안 녹화했던 비디오 테이프를 경찰의 손에 넘깁니다. 칼라는 그동안 강간살인 사건의 살인범이 폴이라고 재판에서 자백하면 형량을 12년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재판에서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폴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을 공격하지만 이미 칼라의 자백과 비디오가 경찰들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인정합니다. 1995년 8월 31일 캐나다 법원은 폴에게는 무기징역, 칼라 호몰카에게는 12년을 선고하고 폴은 현재까지 복역 중이며 칼라는 2005년 석방되었습니다. 칼라는 2005년 출소한 뒤 자신의 변호인의 동생과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그 학교에서 자원봉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캐나다 현지 언론에 목격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0대 소녀들을 잔인하게 죽인 범죄자가 10대들이 다니는 학교의 자원봉사교사로 일하고 있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